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고 영업직 사원 유재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할 것. 자, 그럼 뭐 본인에 대해서 특이한 건 있는 거 아니죠? 1900, 4500 이런 것만 있으니까. 자, 그럼 추가 자료에서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봐야겠네요. 배우자 소득 없고 자녀 5세 소득 없고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만 65세고 그럼 의료비에서는 뭐 어머니가 경로자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주택은 구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의다. 상환기간은 15년, 주택 명의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고 주택대출금은 유재호의 명의다. 주택 취득 시점은 15년,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원 있으며 취득 시 잔금을 대출금으로 대체하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자 상환에. 자, 그럼 보험료에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 문제 없고 어머니만 소득 금액이 있어요. 배우자 보장성 보험 문제 없고 자녀 보장성 보험 문제 없네요. 자, 다음 의료비에서는 어머니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되는데 유재호 카드 아래쪽에 이 5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따 보면 되고 모친 보약 구입한 거는 건강 증진 목적이라서 안 되는 거고 배우자 라식 수술 실업 보정용은 수술비니까 문제 없죠. 안경 렌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 한도 이런 거 아니고 120만 원 되는 거고 자녀 유치원비 문제 없고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문제 없고 자 본인 신용카드 1200만 원에서 뭐 어머니 병원비 문제 없고 대중교통은 따로 쓸 거라서 뺄 거고 배우자 신용카드도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500만 원 중에 30만 원만 대중교통 470 신용카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우리 유재호 씨 선택하고 먼저 보장성 보험에서는 75만 원, 100만 원, 25만 원 합치면 200만 원이죠. 자, 의료비에서는 어머니 65세 이상의 500만 원, 배우자는 그 밖의 공제 대상의 1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음 우리 교육비에서는 자녀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100만 원 다음 기부금에서는 본인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의 100만 원 다음 신용카드에서는 계산하고 갈게요. 자, 120에서 1200에서 100만 원 빼면 1100만 원이고 배우자 470만 원을 더하면 1570만 원이 신용카드 공제가 되네요. 그러면 1570만 원 신용카드 그리고 대중교통 배우자 거하고 합쳐서 130만 원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자 지금 여기 두 군데 중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창이 떠요. 그리고 우리 15년 자 그리고 15 지금 가입한 게 15년 5월 6일 그죠? 그리고 고정금리죠.
자, 이거 지금 표현을 문제에서 애매하게 했는데 이건 15년 이후고 12년 여기에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금액 200만 원이다. 지금 문제가 애매하게 썼다가 아니라 여기 표현이 애매한데 시행규칙 서식에 이렇게 표현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서 16년 거부터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특이한 거 없네요. 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애매하게 안 될 거예요. 애매하게 한 번인가 더 나온 이후에 정확하게 날짜를 애매하지 않도록 걸도록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83회 82회도 끝났고, 자, 다음 607페이지로 갑시다. 607페이지 회사는 283번 수원산업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박세돌과 부양가족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본인 세부남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하기로 한다. 자, 지금 특이한 건 없으니까 지금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참고하라 그랬는데, 자, 박세돌 씨를 해서 여기 부양가족에 지금 이걸 참고하라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71세신데 부라고 된 건 아버지가 소득 금액이 있다란 이야기죠. 그죠? 소득 금액이 있으셔서 그 안 이상 부가 될 이유가 없죠. 아버지가. 그럼 그 외에는 소득 금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자, 신용카드에서는 본인 신용카드가 2,500 적혀 있는데 자녀 박하늘의 영어 학원비. 자, 박하늘은 10살이에요. 취약전 아동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교육비 공제 학원비 못 받으니까 카드는 되겠죠. 교육비 공제 못 받고 카드는 되는 거고, 자녀 박세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있죠. 보험료는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한 거 50만 원은 뭐 따로 뺏어 쓸 거고. 다음 현금 배우자 것도 배우자 소득 금액이 없죠. 현금 영수증인데 자녀 박세희의 음악 학원비. 뭐 박세희는 취약전 아동인데 5살이니까. 근데 이중공제 되니까 들어가 있어도 되고, 자녀 박세희의 한약 구입비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질병 예방 의료비인데 한약 구입비가 포함된 거라면 질병 관련된 거니까 몸보신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든 의료비 관련된 거는 이중공제든 뭐든 다 되니까 취약전 아동에서 다 들어가도 되고, 전통시장 사용한 것만 제외를 하면 되겠네요. 이건 제외하고 따로 전통시장에 쓸 거고. 자, 그럼 신용카드만 먼저 쓸게요. 저 까먹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서 쓰면 신용카드는 2,500만 원에서 보험료 120만 원을 빼고,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한 거 50만 원을 빼면 2,330만 원이고, 대중교통은 50만 원. 다음 배우자 현금 영수증 300만 원에서 전통시장만 35만 원을 빼면 현금 영수증은 265만 원이고 전통시장이 3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됐고, 다음 보험료에서는 본인 생명보험료 문제 없는데 자녀 박하늘 거는 저축성 보험이네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녀 박세희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네요. 박세희가 장애가 있네요. 박세희가. 그죠? 자, 그럼 보험료에서 본인 거는 일반의 60만 원, 자녀 박세희 거는 장애인의 120만 원. 자, 의료비에서는 부친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비는 안 되고, 본인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 자녀 박세희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우리 한약 구입한 것도 포함 적혀 있는데 얘는 질병 예방에 대한 거라고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 의료비에서 본인 거는 50만 원, 그리고 박세희 자녀 장애가 있어서 130만 원은 여기에. 다음 교육비에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자녀 박하늘의 초등학교 수업료 32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포함. 체험학습비 30만 원 포함된 건 문제 없죠. 영어학원비 250만 원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포함된 거 위에서 공제 받았는데 취약자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안 되는 거죠. 자녀 박세희 음악학원 150만 원이고 취약자 아동의 교육비니까 문제없이 교육비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럼 교육비에서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하고, 자, 초등학교 박하늘에 320만 원 하고,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150만 원. 이게 우리 교육비 공제가 되고, 다음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 대안적 십자사는 지금 형정부가 들어서 법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36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연말정산도 끝이 났고, 자, 다음 615페이지로 갈게요. 615페이지 회사는 284번. 615페이지에 회사 284번. 자, 이번 김영철 사원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가치하며 제시된 자료 외 타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본인은 지금 월세 무주택자인데 아래 봐야 될 것 같고, 소득에 대한 정보들이 문제 속에 있네. 자, 김미희는 소득 배우자 없고, 자,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 70만 원 현금 결제. 얘 문제 없겠네요. 자, 박주희 어머니도 소득 없으시고 절에한 거 종교단체 기부금. 김장훈 장인은
소득 없으시고 장애인 등록이 있으시고 질병치료가 4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했어요. 자, 그럼 아래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가에 장애인치료비 미포함 그럼 같이 더해서 나중에 써주면 되겠죠. 자, 김경민은 대학교 등록금 250만 원 소득 없어요. 그러면 될 거고 김상민은 논술 학원비 100만 원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건 논술 학원비는 안 되고 카드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때 얘 포함시켜도 정답, 포함 안 시켜도 정답 두 개 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 내는 사람의 표현력에서 조금 미스를 한 것들이 간간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용카드 결제되었으니까 교육비 공제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라는 건 알죠? 그죠? 그런데 표현이 이것만 미포함돼 있어서 포함된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한국어를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그런 거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표현도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맞음이라고 또 해줘요. 자, 다음 본인은 1900, 5500이고 7천만 원 이하라서 월세세액 공제된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적은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 있고 나머지는 없고 연금저축 본인 거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봤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김영철 씨 먼저 뭐 월세액부터 있으니까 월세액부터 쓸게요. 제일 아래 임차내역에 임대인은 여운혁이고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아파트 면적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임대기간 월세액은 420만 원. 다음 이제 배우자는 보장성 보험 70만 원. 기본문제 대상자니까 일반에 70만 원. 어머니도 소득에 문제 없는데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200만 원 있고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장인이 의료비가 400만 원이 들어갔고 자,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 250만 원. 그리고 논술 학원비는 안 되는데 카드고 그러면 신용카드에서 지금 2천만 원인데 장인 의료비만 미포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중공제 되니까 저는 2,40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으로 가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총 200만 원을 납입했다.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네요. 다음 624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85번. 자, 624페이지. 자, 아래는 최민호와 부양가족, 자녀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자녀는 같이 안 살아도 상관없죠.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자, 그럼 일단 뭐 본인이고 아버지 제시된 자료에 소득금액 없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기본공제. 어머니는 상가 임대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있으셔서 기본공제 안 되실 거고, 배우자는 총급여가 1,700이에요. 그런데 이 중 일용 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급여가 1,200만 원. 이건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 그럼 근로소득이 500만 원 있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녀는 뭐 학업상 이유로 외국에 있는 거 문제 없고. 자, 그럼 이제 어머니만 부고 전부 다 공제되는 거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서 최민호 사원 선택하고 부양가족 탭에서 자, 아버지는 60세 이상 경로자 들어와 있으면 되고, 어머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 최신동 자녀도 20세 이하 자녀세 공제 들어와 있으면 전부 다 입력이 끝났죠. 잘 들어왔죠. 어머니만 부라고 돼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본인은 야간 대학원비 문제 없고, 자동차 손해보험료 40만 원 문제 없고, 본인 신용카드 2,100만 원인데 대중교통, 전통시장, 자, 도서공연 100만 원이 포함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없음. 자, 본인의 총 급여가 자, 연말정산 입력에 가보면 6,600, 7천만 원 이하죠. 그럼 도서공연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연 사용액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제된다는 거니까. 그럼 일단 1,100만 원은 빼서 따로 쓸 거예요. 그럼 먼저 본인 클릭하고, 자, 교육비에서 본인 거 500만 원. 대학원은 본인만 되니까. 다음 자동차 보험료 보험에 와서 자, 구세청 자료라고 그냥 생각하고 40만 원을 보장성 보험 일반에 쓰고, 다음 신용카드에서 자, 그냥 일반이 1,000만 원이고 전통시장이 700, 대중교통이 300, 도서공연에서 신용카드로 쓴 게 100만 원. 다음 아버지는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자, 아버지 최종원 선택하고 1,200만 원. 다음 어머니는 노인대학 학비 직계존속에 교육비 안 되고, 임대상가 화재보험료 어머니는 소득금액이 안 되셔서 많으셔서
나한테 조건이 안 되네요. 자, 배우자는 시력 보정용 안경 50만 원, 질병 치료 300만 원.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가 500이 있는데 대중교통 전통시장 그 외 특이점은 없네요. 다 공제되는 거니까. 자, 그럼 배우자 클릭하고 먼저 의료비에서 배우자 시누리 그냥 둘이 합쳐서 50만 원과 300만 원 합치면 35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로 와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빼면 2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자녀 최신동의 고등학교 학비 600만 원 초중고. 자, 이번에 기부금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전부 다 들어왔죠. 여기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얘는 끝이네요. 자, 다음 632페이지로 갑시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632가 아니고 634. 회사는 286.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위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완화 최소화를 가정할 것. 그럼 배우자는 총급여 4,200이니까 기본 문제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문제 대상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시킨 대로 사원 등록에 오랜만에 부양가족 탭으로 가서 박기술에 본인에게는 특이한 점이 없고 배우자 김배우 배우자는 기본 문제 대상이 안 되고 직계전속 박직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직계비속 박 1번 박 2번 되셨죠?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박기술 사원 불러오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험료 내역에서 자,
내용을 보면 자, 보험료에서 지금 박기술이 있죠. 자, 이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황당한데 박직계 아버지가 장애가 있죠. 그런데 얘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그냥 보장성 보험이에요. 많은 이거 태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얘가 적혀 있으니까 장애인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 있어요? 없으신 분도 적혀 있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여기 장애인 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황당하다는 건 답을 얘를 장애에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 신청하면 그냥 바로 당연히 틀렸다라고 나올 건데 이의제기 신청 안 했나 봐. 수정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때는 이 수업을 하는 반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반이었으면 제가 다 이의제기 신청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애인은 저축성이면 저축성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우리 지금 이 그림 따라한다고 지금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은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반 보장성도 이건 원래 적혀 있는 타이틀인 거예요. 장애인용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일반 보장성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그런 게 만약에 이걸 장애인 답을 보장성이라고 내고 장애인 체크한 사람 틀렸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자기들이 답을 장애인으로 했는데 그 답 틀린 거예요. 다들 욕하는데 이재기 신청 아무도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아마 수정이 안 돼 있을 건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얘는 일반 보장성이에요. 자,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 되시니까 뭐 보장성 보험 될 거고 교육비는 자, 이 교육비 볼 때 조심하실 게 교복비가 50만 원만 되죠. 그래서 5만 원 빼고 그럼 146만 원만 돼야 되겠죠. 고등학교 수업료는 문제 없고 자, 그리고 기부금에서 자, 지금 1번은 국세청 자료를 했으니까 자, 여기 들어와 있고 그 지정 기부금이죠. 유엔 난민기구. 그리고 얘는 박 1번이고 이번엔 박기술의 종교단체 기부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 딱 되네요. 안 되는 건 여기에 5만 원 초과한 거 말고는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사실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낸 게 회계사의 시험이 AT 시험이라는 게 인기가 끄는 게 실제 시험 때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 그림도 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자기들 어설프게 따라한다고 이렇게 해요. AT 시험은 시험지도 칼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따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전선생님 회계가. 그래서 어설프게 내다가 문제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장성 보험 일반에 94만 원이고 의료비에 가서 우리 박 1번 의료비가 아니네 교육비네. 제가 잘못 들었네요. 자, 교육비에 가서 초중고에 우리는 146만 원이고 자, 그리고 우리 기부금에 가서 종교단체 외 당의 지정기부금이 12만 원, 종교단체 기부금이 240만 원 이렇게만 써주면 얘도 끝이죠. 자, 다음 645페이지 회사는 287번
645페이지.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아래에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에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 소득 금액은 없고 지출 내용 모두 구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자, 본인 보험료 보장성 보험 문제 없고 본인 거라 하더라도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되는 거고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 50만 원은 되고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의약품 구입한 거 문제 없고 대학원 본인 거니까 안 되고 요가 학원은 학원비는 안 되고 정당 후원금은 문제 없고 지정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종교단체 아닌 것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36만 원 되고 대중교통 기타 공제 가능 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자녀 건강진단비 결제분 포함 문제 없죠. 현금 영수증 25만 원 되나요? 되죠. 여기서 공제 안 됐지만 현금 영수증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채딸기의 건강진단비 어린이집 나비백. 자, 얘네들은 다 되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최수지 씨 먼저 보험료 일반에 72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본인 50만 원과 45만 원에서 95만 원. 다음 교육비에서 본인 대학원 960만 원.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2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고 그리고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에 36만 원. 다음 신용카드에서 대중교통은 15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는 1,500만 원. 현금 영수증 25만 원. 다음 채딸기 의료비가 그 밖의 공제 대상자에서 90만 원. 그리고 교육비에서 어린이집이니까 취학 전 아동에 30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네요. 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665페이지, 655페이지. 655페이지 288번. 자,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2020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장현성 씨는 1월에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을 하였다. 월세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얘가 이제 애매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장현성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부양가족 없다. 자, 이건 전 근무지 정보고. 자, 그럼 장현성 씨의 연말정산 자료에서 자, 부양가족이 없다 그랬으니까 다 본인 거네. 그럼 자동차 보험 문제 없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대학원 본인이니까 안 되고 실업보정용 안경 질병치료비 문제 없고 카드 결제인데 의료비 지출액 포함 문제 없고 전부 다 그냥 입력하면 되겠네요. 얘만 빼고 전부 다 문제 될 게 없네요. 왜냐면 본인이 다 지출한 거니까 별로 따질 게 없죠. 자, 그럼 F2번 눌러서 장현성 씨 전 근무지 입력하기 위해서 소득 명세로 가고, 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2천만 원에 500만 원. 다음 연말정산 입력에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 88만 원, 교육비에 본인 전액에 600만 원, 의료비에 본인의 총 500만 원. 다음 신용카드에 신용카드 1170만 원, 직불카드 153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월세에 김민수 유형은 오피스텔 55제곱미터, 연간 월세액은 600. 다음 연금저축 탭에 가서 지금 저처럼 얘가 안 뜨면 다른 걸 한번 클릭했다가 가면 뜰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의 우리은행 납입금액은 1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끝났죠. 자, 우리 책에 있는 이제 실기 관련된 내용들은 저와 같이 뒤쪽은 전부 다 풀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거쳐서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